안녕하세요. 청사녀입니다. 여러분의 은행 잔고에 숫자로 존재하는 돈, 그리고 지갑 안에 있는 지폐. 둘 사이에는 어떤 차이점이 존재할까요?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지만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오늘 청사녀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영화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2004년에 개봉한 최동원 감독의 데뷔작 범죄의 재구성이라는 영화입니다. 한국은행에서 현금 50억을 빼돌리는 기발한 아이디어가 이 영화의 묘미인데요. 한국은행에서 이 영화에 대해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고증이 꽤나 잘 된 편입니다. 우리는 이 영화의 내용 중에서 두 가지만 머릿속에 넣고 가겠습니다. 주인공 일당은 사전 작업으로 금융감독원을 사칭하여 당좌 수표라는 것을 위조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당좌 계좌에서 돈을 뺄 수 있는 수표겠죠? 당좌 계좌를 머릿속에 넣어주시고요. 두 번째는 한국은행 발권부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주인공 일당이 당좌 수표를 현금과 바꾸기 위해 방문하는 한국은행의 부서입니다. 발권부에서 당좌 수표를 확인하고 현금이 수북히 쌓여있는 금고로 향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발권이라는 단어를 머릿속에 넣고 가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현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현대 자본주의 시스템상에 존재하는 돈은 모두 장부상으로 만들어진 돈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가장 먼저 A씨의 장부를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신한은행의 계좌를 가지고 있고 그 계좌에는 100억 원이 들어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은행 계좌에 있는 돈은 A씨의 자산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제 A씨가 50억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려고 합니다. 소액이라면 ATM에서도 얼마든지 인출이 가능하지만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은행에 방문했다고 해볼게요. 지금 보시는 것은 은행 방문 이후의 장부인데요. 은행 계좌 잔액이 줄어든 만큼 현금이 생겼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혀 어려운 게 없죠? 이번에는 신한은행의 장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은행의 자산은 이것저것 엄청나게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장부에서 저희가 살펴볼 부분은 당좌 계좌라는 것과 현금이죠. A씨가 신한은행의 계좌를 개설하고 돈을 예치했듯 신한은행은 한국은행의 계좌를 개설하고 돈을 예치하는데요. 이게 바로 당좌 계좌입니다. A씨가 돈을 출금하기 전 신한은행의 당좌 계좌에는 5조 원이 예치되어 있었고 금고에는 현금이 50억 원이 있었다고 해봅시다. 부채 항목을 살펴보면 A씨가 맡긴 돈이 예수부채라는 이름으로 존재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A씨가 현금 50억을 가져간 이후 신한은행의 장부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살펴볼까요? 가지고 있던 현금을 죄다 A씨에게 지급했으니 남아있는 현금은 0원이 되었습니다. 대신 A씨 예수부채는 50억 원이 줄어 50억 원이 남았네요. 이제 신한은행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비나씨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예금을 현금으로 인출해달라고 요구하면 어떻게 하죠? 죄송합니다. 현금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건가요? 은행이 뱅크런으로 망하고 싶지 않다면 빨리 현금을 채워 넣어야 할 것입니다. 일단 50억 원 정도 현금을 채워 넣기 위해 직원에게 당좌 수표를 건네주고 한국은행에 다녀오라고 합니다. A씨가 신한은행에 방문하여 자기 계좌에 있는 돈을 현금으로 바꿔갔듯 신한은행은 한국은행에 방문하여 당좌 계좌에 있는 돈을 현금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이죠. 신한은행 직원이 한국은행 발권부에 도착했습니다. 한국은행 직원은 수표를 확인하고 현금이 수북이 쌓여있는 방으로 신한은행 직원을 안내합니다. 50억을 챙기고 해당 금액의 일련 번호를 컴퓨터에 입력합니다. 방금 한국은행에서 일어난 일련의 과정을 발권이라고 하며 이제야 비로소 종이 쪼가리가 진짜 돈이 되었습니다. 이제 현금이 생긴 신한은행의 장부를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당좌 계좌에서 50억 원이 빠졌습니다. 좀 전에 현금을 인출했으니 당연한 결과죠. 대신 뭐가 생겼죠? 현금 50억이 생겼습니다. 이제 B씨라는 사람이 찾아와도 현금을 내어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은행의 장부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신한은행이 50억 원을 찾아가기 전의 장부입니다. 부채 항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한은행은 당좌 계좌 잔액 5조 원이 확인됩니다. 50억 원을 찾아간 이후에는 장부는 어떻게 변화했을까요? 신한은행 당좌 계좌는 50억 원이 감소된 것이 확인되고요. 대신 화폐 발행액이 50억 원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중앙은행이 돈을 찍는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음과 같은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거대한 인쇄기가 돈을 수도 없이 찍어내고 찍어낸 돈은 바로 진짜 돈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중앙은행이 돈을 찍을 때는 종이와 잉크가 하나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장부상의 숫자만 잘 맞춰서 컴퓨터상의 숫자를 입력하기만 하면 끝이죠. 실제 현금은 오늘 설명해드렸듯
시중은행에 당좌계좌에 있는 잔액에서 은행이 필요하다고 하는 만큼만 발권이라는 과정을 통해 시중에 공급됩니다. 당좌계좌 금액이 줄어든 것 기억하시죠? 우리가 ATM에서 현금을 인출할 때 돈을 인출한 만큼 계좌 잔고가 줄어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종이돈을 아무리 많이 찍어도 돈의 총액은 절대 늘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잘 따라오셨다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현금에 대한 고정관념이 어느 정도는 사라졌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부자가 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니 꼭 숙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